치매 진단 후 가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5가지.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가족들은 대부분 머리가 하얘집니다. 부모님이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은 계속 다니면 되는 건가? 약만 잘 드시면 되는 건가? 요양원부터 알아봐야 하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형제들끼리는 누가 돌봐야 하지?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가족 관계가 흔들리고 병원비와 간병비가 늘어나고 돈 관리와 재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치매 진단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 엄마가 예전부터 깜빡깜빡 하셨잖아.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치매 돌봄에서는 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을 안 드시고 같은 약을 2번 드시고 길을 잃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고 가족끼리 돌봄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진단 후 가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5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자녀 세대가 부모님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단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치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다른 질환과 관련된 치매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들은 말을 대충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진단명은 무엇인지,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처방받은 약은 무엇인지, 다음 진료일은 언제인지, 의사가 특별히 주의하라고 한 내용은 무엇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가족들도 긴장합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무슨 약이라고 했지? 3개월 뒤에 오라고 했나? 운전은 하지 말라고 했나? 검사는 다시 받아야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가족 전용 기록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이 노트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 보호자, 형제, 배우자 등 관련 가족이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받은 병원, 담당 의사, 진단명, 검사 날짜, 검사 결과, 복용약, 부작용 여부, 다음 예약일, 최근 이상 행동, 가족이 관찰한 변화.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병원 신경과 방문.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 같은 질문 반복 있음. 약 처방 시작. 3개월 후 재진. 약 복용 여부 가족 확인 필요.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거나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치매 초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자녀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른 자녀는 이미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감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 반복했다. 아버지가 은행 비밀번호를 3번 틀렸다. 지난달에 2번 길을 잃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은 가족 간 감정 싸움을 줄이고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째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 창구입니다. 진단을 받은 뒤에는 거주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에 연락해
등록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르면 못 받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상담, 등록관리, 가족교육, 자조모임, 조호물품,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쉼터 같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 진단 여부, 지역 예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치매 안심센터에 연락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최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등록과 가족 지원, 조호물품, 배회 인식표, 치료관리비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치매 가족이 가장 힘든 것은 정보 부족입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보다 막막함이 더 큽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그 막막함을 줄이는 첫 번째 공공창구입니다. 특히 배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상담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 마트도 잘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낯선 곳까지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집 근처 길은 다 아세요. 하지만 치매 돌봄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연락처 카드, 배회 인식표, 휴대폰 위치 공유, 자주 가는 장소 확인, 경찰서 사전 지문 등록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교육이나 자조 모임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가족이 치매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를 계속 혼내게 됩니다. 왜 또 잊어버렸어? 아까 말했잖아. 정신 좀 차려. 이 말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분노, 우울, 공격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 자신이 덜 무너지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 돈, 가스, 운전부터 통제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생활 위험은 4가지입니다. 약, 돈, 가스, 운전. 이 4가지는 실수했을 때 피해가 큽니다. 약을 잘못 먹으면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면 사기나 송금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를 잠그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판단력이 떨어지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부터 봐야 합니다. 치매 초기 환자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약을 2번 먹거나 아예 며칠씩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달력이나 요일별 약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매주 약을 정리해 놓고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병원 처방전과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방에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돈 관리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돈 계산 실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통장 관리, 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를 잘하던 분이 갑자기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거나 홈쇼핑을 계속 주문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건강식품 과다 구매, 방문 판매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돈 관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돈 관리 못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서 가족끼리 같이 확인하려고 해요. 공과금이 빠지는 통장만 제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큰돈 나가는 건
우리 가족 단체방에 한 번만 공유하고 하기로 해요. 치매 환자의 돈 관리는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다만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스와 전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사용이 불안하다면 인덕션 전환, 자동 차단기 설치, 외출 시 밸브 확인, 화재 감지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부엌과 욕실입니다. 네 번째는 운전입니다. 운전 문제는 가족 갈등이 가장 심한 부분입니다. 평생 운전하던 분에게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판단력, 반응 속도, 길 찾기 능력이 떨어지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가족은 감정적으로 차 키를 빼앗기보다 의사와 상담하고 실제 운전 상황을 관찰하고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마세요만 말하면 반발합니다. 대신 병원 갈 때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장 보러 갈 때는 택시비를 따로 준비해 둘게요. 가까운 곳은 같이 가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후 초기에는 생활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더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성을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은 조기에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급여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걸어다니시니까 등급이 안 나올 거야. 치매 초기라서 신청해도 소용없을 거야. 요양원 갈 때나 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히 걸을 수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문제행동,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치매 환자는 몸은 건강해 보여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을 못 챙기고 식사를 거르고 돈 관리를 못하고 길을 잃고 위생 관리를 못하고 밤낮이 바뀌면 돌봄 필요도가 커집니다.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환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가능한지, 약을 챙겨 먹는지, 목욕과 옷 갈아입기가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은 괜찮은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밤에 밖으로 나가려는지,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돈 계산 실수가 있는지, 가족이 하루에 몇 번 확인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조사가 나왔을 때 환자가 긴장해서 평소보다 잘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오늘은 왜 이렇게 멀쩡하게 말씀하시지 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록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이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낮 시간 동안 식사, 돌봄, 인지활동,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치매 돌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가족이 참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 보호자가 먼저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자고, 일을 못하고, 형제들과 다투고, 경제적으로도 지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부모님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회의를 열어 돈, 돌봄, 재산 문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치매 진단 후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회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치매 돌봄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대부분 가까이 사는 자녀, 딸, 며느리, 배우자에게 부담이 갑니다. 처음에는 다들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식사 확인, 전화 응대, 요양보호사 관리, 장기요양 신청, 통장 관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나만 해? 형은 돈도 안 내면서 말만 하잖아. 동생은 멀리 산다고 빠지잖아. 엄마 통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치매 돌봄에서 가족 갈등은 병 자체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단 초기에 가족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역할 분담입니다. 가족회의에서 정해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주 보호자는 누구인지 정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 동행은 누가 할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와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넷째, 통장과 카드 관리는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태가 악화될 경우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입소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단체방에 정리해서 올려도 됩니다. 종이에 적고 사진을 찍어 공유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치매 진단 이후 돌봄 원칙. 병원 동행은 첫째와 둘째가 번갈아 한다. 약 관리는 가까이 사는 셋째가 주 1회 확인한다. 병원비와 돌봄비는 자녀 셋이 월 20만 원씩 공동 부담한다. 아버지 통장 지출은 매월 말 가족 단체방에 공유한다. 혼자 외출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야간 배회가 반복되면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을 검토한다.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특히 돈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통장에서 병원비, 약값, 요양비, 생활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관리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간 의심이 생깁니다. 그 돈 어디에 썼어? 엄마 돈을 내가 쓴 거 아니야? 간병한다고 하면서 생활비까지 가져간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은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장, 카드, 현금 지출은 가능하면 기록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을 남기고 월별 지출표를 간단히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치매 초기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 판단 능력이 남아있을 때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요양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판단 능력이 더 떨어지면 본인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은 치매 진단을 숨기거나 미루기보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진단 후 가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5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진단명과 약, 병원 기록을 남기십시오. 둘째,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지원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약, 돈, 가스, 운전 위험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넷째,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다섯째, 가족회의를 열고 돌봄과 돈 문제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치매 진단은 끝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작입니다. 가족이 초기에 침착하게 움직이면 환자의 존엄도 지키고 가족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물어보고 제도를 이용하고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지만 돌봄은 가족 전체의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부모님이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꼭 필요한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노후 돈 관리, 가족 돌봄 문제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을 지키는 실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진단 기록, 치매 안심센터, 약돈 운전 점검, 장기 요양 등급, 가족회의 이 5가지만 먼저 시작해도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매 가족 돌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막막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